자, 이제 승계제도하고요, 벌칙하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승계제도는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신 분 얘기예요. 개공인데 그랬다가 좀 이따 다시 또 차리죠. 이렇게 재등록한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간에 폐업한 이유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폐업을 했는데 개공이 이유가 벌써 영업정지를 2번이나 얻어맞은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한 번 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거나 그러면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등록이 날아갈 판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개공회의가 재빨리 폐업. 그랬다가 나중에 재등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걸 털어낼 목적이죠. 털어낼 목적. 그렇지만 중간에 폐업했어도 영업정지 받은 요 기록은 1년간은 살아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얻어맞은 요 날부터 이 영업정지 받은 것은 1년 동안은 이렇게 따라다니게끔.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 요것은 요 받은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재등록 이후에 A라는 사람이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는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다시 업이니까 삼진아웃죄.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을 자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해도 소용없어요.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게 된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요때쯤 돼가지고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영업정지 때리고 끝나겠죠. 근데 요 시점일 때는 절등치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은 첫 번째요, 폐업하기 전에 행정처분 받은 게 있을 때는 그 행정처분 받은 거에 따른 불이익, 그걸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떠안도록. 얼마간 승계되냐면 1년 동안 승계가 되는데 언제부터 1년이냐면 얻어맞은 날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처분일이죠. 재등록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여기 갖고 3년 그러면 틀립니다. 1년. 그래서 이걸 암기해 버리셔야 돼. 효, 처, 일, 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목적으로 폐업하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위반행위를 저질렀어요 이제. 근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자, 그거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랬다 나중에 영원히 재등록 안 하면 모르지만 재등록을 딱 하게 되면 같은 사람요, 폐업 전 위반행위를 갖다 들춰내가지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구만. 그래서 등록 취소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폐업 전에 업무정지 받을 짓이었다 그러면 재등록 이후에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어야 되겠다. 요것이 두 번째 내용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폐업했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위반행위를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스란히 어떻게 한다고요? 승계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떠안도록. 그래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때릴 때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일 때 1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있는데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돼야 될 거지만 이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뺍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공제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요걸 빼다 보면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 몇 년입니까? 2년이다 이렇게 된 거죠. 2년 이렇게. 요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자, 근데 이게 이렇게 1년 폐업했으니까 그런데 장기간 폐업하게 되면 아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외적으로 장기간 폐업하면 행정처분을 못 때리더라. 그게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못하고, 자,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뭘 못하죠?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이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장기간 폐업했을 때는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폐삼취 막 암기하셔야 됩니다. 폐일업 이런 식으로. 여기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원칙은 뭐예요? 때릴 수 있는 거. 이럴지라도 때릴 수 있는 거. 근데 못 때리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38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38번. 자, 기억번은 등록증을 대여한 겁니다. 절등치 사유예요. 2달 있다 근데 폐업했고요. 등록 취소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에서는 좀 제일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그림. 그리고 나서 2년간 폐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등록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증 대여, 그래서 절등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업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몇 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 폐업 기간 2년 빼줘야 되잖아요. 1년만 된다. 근데 엉뚱하게 문제에서는 지금 뭐 묻고 있냐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틀렸죠? 업무 정지. 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가 틀립니까? 등록증 양도 대여라는 게 절등치 사유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했건 말았건 관계없이 절등치 사유인데 어떻게 업무 정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 그 내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갑자기 만약에 이게 업무 정지를 물어볼 것 같으면 중간에 폐업하고 그걸 왜 내요? 폐업하든지 말든지 이게 절등치 사유니까 업무 정지가 불가능이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 죽겠어요. 어쨌든 X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밑에 있는 보조원이 결격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계공은 업무정지 사유예요.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니은번. 업무정지 사유인데 즉시 영업정지를 못해요. 2달은 참아줘야 돼. 2달이 넘도록 미성년자인 결격자를 안 자르고 계속 쓰고 있으면 뭐예요? 업무정지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45일 만에 잘라줬으니까 업무정지 안 당해요. 디귿번은 거짓 보고, 즉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요. 근데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을까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1년만 폐업을 했어도 1년만 넘게 폐업을 했어도 업무정지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4년 동안 폐업했으니까 업무정지 안 되겠죠? 이 문제도 디귿번도 4년 동안 폐업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합니까? 문제 푸는 사람이. 그래, 한 2년 정도 폐업했다 그래야 뭐 어이구 이거 업무정지 때려 못 때려 이렇게 고민하지. 쉽게 출제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평가해 줘야 될 게 사례 문제로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거기다 박스 문제니까 최근 기출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4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요. 기출문제입니다. 47번이. 1번이 틀린 게 국장 때문에 틀렸어요. 아니 자격취소 요때 누가 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지 무슨 국장이에요. 2번은 맞는 겁니다. 근데 2번에서 인장을 갖다가 안 썼다 개공이. 그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 기준기간을 물어봤어요 지금. 3개월이다 그랬는데 우리 업무정지 사유도 지금 우리가 암기를 안 했죠? 안 했어. 근데 기준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기는. 그 기준기간을 우리가 업무정지 사유도 암기 안 했는데 기준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기간 모르겠어요 2번은. 근데 하여간 6개월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맞다고 봐줄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4번 질문은 임시니까 뭐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고 5번은 2년이 아니고 3년이야. 그러니까
2번을 모르지만 1번, 3번, 4번, 5번이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리고 2번은 대충 보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맞잖아요. 그럼 답을 2번을 찍어야지. 기준기간을 막 암기해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48번 골라보십니다. 틀린 거 몇 번요? 1번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1년. 폐일업입니다. 폐업기간에 1년 넘어가야 영업정지 못 때리는 거. 자, 49번 풀어보십니다. 답은 쉽습니다. 몇 번입니까? 틀린 거. 1번이죠. 우리 암기할 때 효, 처, 1승이죠. 3승이 아니고. 효과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쉬워요. 효, 처, 1승. 순서를 못 바꾸니까요. 답이 1번이요. 틀린 게. 2번 아실 거고. 3번 질문부터 5번까지 볼게요. 3번.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했어요. 폐업전 개업 공인기사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때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인이 망가지면 그에 따른 불이익 같은 걸 누구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자도. 그래야 되겠죠? 아니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리고 폐업하고 막 그랬어. 그랬을 때 다시 법인이 차려지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사무실을 냈어 이제. 그러면 그 법인이 영업정지 받은 그 기록이 누구한테도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법인을 망가뜨렸으니까. 그렇죠?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법인한테도. 법인이 자기 사무실 차렸을 때도. 법인이 폐업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만 그게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법인이 망가져가지고 폐업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대표자가 다시 차렸을 때도 개인 업소를 차렸을 때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3번. 4번.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요거 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때는 폐업의 기간, 폐업의 사유 다 고려해야 되죠? 4번.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다 고려해야 된다. 기출문제예요 4번도.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둘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5번. 조심하셔야 돼.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지요. 폐3취예요. 근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못하죠. 그럼 업무정지는요? 더 못해. 그래서 원래 법조문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니까. 원래 법조문은.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뭘 못 때린다고요? 행정처분. 이게 원래 법조문이에요. 왜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대놓고 하는 행정처분은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등록 취소 못하니까 뭘 또 못하고? 업무정지 못하고 합쳐서 뭘 못하고? 행정처분 못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몰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처분 할 수 없다고 그래도 5번 맞는 거라고요. 예. 이렇게 답이 없어요. 힘이 없고. 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자, 이번에 이제 넘어갑니다. 벌칙으로 갑니다. 10장 벌칙. 여기 지금 벌칙에 가면 이건 법원이 때리는 건데요. 벌칙 그러면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형벌. 이게 형벌이 뭐냐면 징역하고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징역 벌금 이렇게 때리거나 살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과태료 물리는 게 있어요. 제일 정도가 약했을 때가 과태료 물리고요. 벌금 물리고요. 그 다음에 징역 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형벌이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3학년 3반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무증직상투 이렇게. 요게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요게요 거짓 등록 부정등록자. 아까 요 두 사람이 포상금이 걸려있는 세 사람 중에 들어갔었죠. 전부 다 3학년 3반이에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서 증직상투 이렇게. 증직상투
증이 뭐예요, 증? 금지 증서. 통장, 청약 통장, 딱지 이런 거 얘기하죠. 그 중개하거나 매매했을 때 직접 거래나 쌍방들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투기 조장 행위도 3학년 3반이요. 자, 1학년 1반이 들어간 거 봅니다. 이거 여기까지 보고 문제 3문제 풀 거예요. 자,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임시로 하는 이사요. 자,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라는 사람은 자,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아닌 요것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 그 비슷한 명칭 쓴 거예요. 아닌 자가 쓴 거예요. 명칭을. 1항 1반.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거예요. 원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죠? 개공. 개공 아닌 자가 광고 내면 1학년 1반. 이렇게.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거.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쓴 거예요. 아닌 사람이 그렇게 썼을 때는 1학년 1반.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뭐야? 비밀 누설한 거. 그죠? 1학년 1반인데 반의사 불벌죄죠? 양이 뭐예요? 양?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싹 1학년 1반이에요.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 다 1학년 1반. 임시. 천막 친 거. 파라솔 친 거. 이사는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거. 이중사무소. 1학년 1반. 2등은 뭐야? 사람 이름입니다. 암기 방법에서는 2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라는 사람이 이거 좋아한다고요. 2번 등록한 거죠? 이건요? 이중소소. 다 1학년 1반. 금쟁이 중에서 요 4가지는 1학년 1반짜리죠? 수가 뭐예요? 초과보수, 초과실비. 협은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거. 판은요? 판단을 그르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요. 매자는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 요 마지막 요건 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유일하게 징역벌금 사유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 즉 아닌 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요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학년 1반이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암기 자료는 나눠드렸죠? 예. 그래서 제 카페에 가보시면 복습 동영상 해가지고 진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예. 그러면 뭐 돈 내고 무슨 특강 들으려 그러지 말고 그거나 좀 열심히 들으세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가면. 근데 더 축약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15분에 테마별로 한 50개 정도, 40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 전 과정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주임법, 상위법 이런 거 조금 길게 돼 있고 그래요. 그거나 좀 들으세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듣고 앉아있어, 그냥. 암기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기간 정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암기 동영상을 한 3개 정도 올릴 건데,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서 강의한 게 한 30분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그거나 듣고 계세요, 그냥. 듣고, 또 듣고. 잊어먹으면 한 번씩 가서 30분짜리 한 번 듣고, 또. 이거 말고 이제 요런 거 올릴 거예요, 요런 거,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고, 그런 게 이제 올릴 건데, 하여간, 다음 카페에서 공인중개사, 고종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거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2번. 198페이지 2번. 바로 답이 나와버려. 예? 정답 5번이죠? 쌍이잖아, 쌍. 1번에 쌍은 요거잖아요. 3번, 3번. 2번은 부. 3번, 3번. 3번, 칙. 3번, 3번. 4번은요? 무등록 중개업자. 5번은 뭐예요? 양도대여잖아, 양도대여. 1학 1반이죠? 자, 이번에는 7번 풀어보시고, 7번.
자, 7번의 기억번은 매요, 매. 주기상물 매매요. 수협 판매 할 때 매자. 이랑 일반짜리. 내 자에다 동그라미 딱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차별적 공개. 사이다 차. 이랑 일반이죠. 디귿번은 이거 뭐 과태료구만. 이전 신고하는 건 백과죠. 리을번요. 운자요.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것도 500과예요. 예? 500과.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번. 쌍. 3의 3반이죠. 마지막 거요. 부정 등록, 거짓 등록. 3의 3반.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거 고라고 그랬으니 기억번, 니은번 밖에 없네. 정답 2번이죠. 쭉 넘어가셔서 15번하고 16번 동그라미 쳐두시고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15번, 16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2번 풀어보십니다. 22번. 답이 바로 나오네요, 답이. 답은 몇 번? 22번에 답이 몇 번요? 그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이면서 3학년 3반. 여기 가만히 보면 일단 3학년 3반을 보니까 2번 빼고는 다 3학년 3반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3학년 3반인 걸 골라보셔. 그러면 1번도 3학년 3반 증서니까. 그 다음에 2번은 1학년 1반, 3번은 쌍이니까 3학년 3반, 4번은 부정 등록, 거짓 등록, 이거 3학년 3반, 5번 치기니까 3학년 3반이죠. 그러니까 2번은 1학년 1반이고. 그런데 이게 절등치에 들어가야 돼. 절등치. 절등치는 1번은 금지 증서니까 이게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2번은 절등치네. 2번. 3번은요.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4번은요. 이게 절등치네. 부정등록 절등치죠. 5번은요.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는 뭐예요? 임등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나오면 따로따로 해보세요. 절등치인가 한번 쭉 봐. 절인지 임인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3학년 3반은 1학년 1반인지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 다 해당되는 거. 절등치면서 3학년 3반인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같이 구해보세요. 나중에는. 자, 과태료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과태료가요.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습니다. 자, 500과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500과. 이거 암기하실 때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요 연이 뭐죠? 연수교육 안 받은 거. 누가? 개공이랑 서공이. 누가 됐든 간에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500과. 자, 설자가 뭐예요? 설명을 잘못했다. 누가 설명을 잘못한 거? 요건 개공이 설명을 잘못한 거. 개공이. 그때가 500과요.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예요? 자격정지. 조심하셔야 돼. 출제가 이렇게 해요.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아니에요. 소공이 설명 잘못하면 자격정지요. 자격정지. 출제 확률이 1000% 빨간 거. 자, 이거 말고 이제 협회 관련해서 쭉 나오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그죠? 협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다 500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업자에 대해서 나오죠. 사업자에 대해서 나올 때는 사업자는 운명, 요 두 가지는 암기해 두셔요. 운명. 사업자가 어쨌다고요? 운영규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승인받을 걸 승인받지 않거나 또는 위반했다. 아까 문제 풀 때 요거 한번 나왔었죠? 운영규정을 아까 위반했다. 그럼 뭐라고요? 500과. 명자는 뭐예요? 명령을 위반했다. 명령 등 위반. 누가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500과가. 사업자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명.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다. 위반했다. 명령을 위반했다. 사업자. 그죠? 일반적으로 협회 그러면 뭐라고 해요? 500과. 협회 그러면 500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암기해 보십니다. 이걸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이 과태료 사유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거대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업무 정지 불가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자, 백화점. 그죠? 백화점 하면 저는 또 아픈 기억이 좀 있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차를 딱 대려고 그랬더니 막 차 치우라는 거야. 직원이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여기는 VIP석이라고. 저는 그때 처음 VIP가 아니에요. VIP라고. 그런 것도 있나 보죠? VIP.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휴게실의 명칭 나오죠? 명칭은 휴게실 명칭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부표옥이다. 이렇게. 자, 요게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상. 보증 내용이에요. 보증 내용. 공제 가입한 내용.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지 않거나, 그죠? 보증관계증자사본을 교부해야 될 건데 교부하지 않거나 증빙서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요? 백과. 100만 원의 과태료는 약한 겁니다. 제일. 그죠?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근데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심각한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반자가 뭐예요? 반납을 안 했다. 그죠? 자격증이나 등록증 반납 안 한 거예요? 반납 안 했다. 반자입니다. 백과. 이는요? 이전 신고 안 한 거. 아까 문제도 한번 나왔었네. 그 다음에 효는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 안 한 거죠? 이것도 뭐예요? 백과. 개자는 뭐예요? 개시의무 위반. 개시할 게 4가지인데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요율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그런 거 있잖아요. 4가지. 안 걸어두면 백과. 이건 뭐예요?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쓸 때 방법이 몇 가지죠? 2가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라고 돼 있지. 그렇게 안 쓰면 백과하지. 백과. 개공도 아닌데 그런 명칭을 써버리면 1항 1반. 개공 아닌 자가 그런 명칭을 써버리면 1항 1반. 개공인데 명칭을 제대로 못 쓰면 백과. 부자는 뭐예요? 부칙개공이야. 부칙개공은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아니라 1가지. 적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있으면 명칭을 잘못 쓴 거예요. 명칭 잘못 쓴 거죠?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백과. 표자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데 할 적에는 4가지가 여기 표시광고할 때 광고 전단지에 4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4가지가 뭐예요? 성명, 이소연이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꼭 들어가야 돼. 그 중에 1가지라도 빠지면, 연락처 같은 게 빠지면 백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양반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하게 되면, 매물 광고를 하게 되면 개공 아닌 자가 1항 1반이지. 아닌 자가 개공인데 광고 낼 때 뭘 빼먹으면 백과. 옥자는 뭐예요? 옥외 광고물이죠. 옥외 광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간판. 근데 시험에는 옥자가 눈에 보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옥외 광고물, 간판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간판, 실명제. 요거 2가지를 구별할게. 광고 전단지에 표시 광고할 때는 4가지가 들어가요. 4가지가. 요 옥외 광고물, 간판에는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한 개. 법상 꼭 들어갈 거 1개. 뭐예요? 이름. 이 성명이 표기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표기되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요 표시 광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어. 한다면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간판은요. 옥외 광고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설치했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 들어가야 된다. 간판 실명절 위반하면 뭐예요? 백과. 이렇게 되지. 자, 이런데 이런 과태료, 밑에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먼저 때려보죠. 근데 행정관청이 과태료 매길 때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등록관청, 이렇게 관청이 있다면 상대방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딱딱. 국장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국장은 상대방이 누구예요? 협회 아니면 그런 정도 사업자죠. 협회나 사업자는 국장이 매겨요.
그리고 국장이 과태료 매겠다 그러면 500과예요. 자, 근데 요것은 뭐 거의 대부분 아시는데 요거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시도의사가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과태료가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두 종류야. 근데 500과는 사유가 이거요. 이게 무슨 뜻? 연수교육 안 받은 거. 누가요? 누가? 개공이나 소공이 2년마다 받을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그러면 500과예요. 그때 그 과태료는 누가 물려요? 500과 과태료는 연수교육 안 받은 것 때문에 과태료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왜냐하면 연수교육의 시식권자가 누구니까요? 시도지사. 요것은 요거예요. 반 X. 반납 안 했다 반이죠. 이건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 안 한 거예요. 반납 안 하면 100과인 거 암기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자격증을 반납 안 했기 때문에 누가 과태료 물려요? 시도지사. 요게 문제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시도지사가 물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아시는 거고. 자, 등록관청이 이번에 과태료 물립니다. 이것도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00과가 있고 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상대방이 무조건 개공이에요. 그럼 어느 때 500과가 됩니까? 개공이 얻어맞는 500과? 사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설명을 잘못한 거지. 개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500과. 누가 물려요? 근데 그걸 등록관청이. 100과요. 100과. 개공한테 100과 때리는 거 엄청 많아요. 제일 밑에 거 다 들어가요.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엄청 많아요. 전부 다 100과. 근데 누가 물리죠? 그건? 개공에 대한 거니까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 요 중에서요. 요것도 있죠. 반 X. 이건 뭘 반납 안 했다는 겁니까?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과이긴 한데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요. 똑같이 100과인데 시도지사.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 끝이에요. 문제 24번 풀어보시고. (210페이지) 24번이요. 자,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100과입니다. 그래서 1번은요. 요 보증관계증저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요겁니다. 요거. 교부 안 했다 이거예요. 1번은. 2번 같은 경우는 개시험으로 위반했다. 100과. 3번 같은 경우는 이전 신고 안 했다. 요거 2자요. 2자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되고. 4번은 반납 안 했다. 반자인데 자격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100과이긴 하지만 누가 물리죠? 시도이사.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5번 휴표업 신고. 이것도 100과. 전부 다 등록관청이 물리는 거요. 뭐 하나 빼고. 자격증 반납 안 한 거 그거 하나 빼고. 자, 오른쪽에 25번 풀어보시고요. 자, 25번에서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협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자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다 500과예요. 그런데 5번 지문은요. 명칭 나왔죠. 명칭. 100과입니다. 자, 26번 문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26번의 1번은 개시의무 위반일 때는 100과. 개공에 대한 거니까 누가요? 등록관청.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반납 안 했다. 반자. 액수로는 100과예요. 액수가 틀렸네요. 등록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등록관청이 물리는 그것은 맞죠. 3번에서는요.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개공이.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500과까지는 맞아요. 누가 물리죠?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물리죠. 빨간 거. 국장 아니고. 4번은 사업자의 운명. 사업자 나오면 운명 생각하셔야 돼요. 운명. 500과죠. 100과가 아니고 뭐예요? 500과.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가 물린다고 해요? 국장이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4번은. 5번은요. 징계해임 요구를 위반한 협회. 협회 나오면 뭐예요? 500과. 누가 물리죠? 국장. 자, 2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29번에서는요. 다 100과인데 3번만 뭐예요? 연자 나온 거. 500과. 자, 그 다음에요. 30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십니다. 자, 30번 문제는
저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백과입니다. 1번은 개시 의무 위반이고 2번은 이전 신고할 때 3번은 명칭 나온 거, 4번은 손 이런 거 설명 안 한 거니까 1번부터 4번은 전부 다 백과. 마지막 5번만 뭐예요? 500과죠. 500과. 운. 5번이 운자 딴 거죠. 운영규정? 운영규정 위반? 요것만 500과. 액수는 그렇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개시 의무 위반이니까 등록관청 맞고, 이전 신고 의무 위반도 등록관청, 명칭도 등록관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 안 한 것도 누구요? 등록관청이지. 4번이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요? 등록관청. 5번 지문은 사업자나 협회는 누가 물려요? 국장. 그러니까 5번 맞죠? 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여기 1편 끝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자, 이제 한 78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남은 요 한 3달 정도를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기간은 아무 소용없어요. 남은 기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과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이에요. 예?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과목보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